안녕하세요. 성현순입니다. 저는 매일 상담실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납니다. 내담자들은 주로 우울이나 불안이나 또 공황장애 등등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대부분 마음 상함이라는 문제로 귀착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상한 마음과 건강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상한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쉽도록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마음 상했던 이야기, 그리고 한 청소년 상담한 사례, 그리고 조금 후에 소개시켜 드릴 분인데요. 이분의 마음 상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인 상한 마음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후에 계속 심한 두통에 시달렸던 이야기입니다.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체하거나 구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면증까지 오게 되고 참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물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이 심한 두통은 자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소화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불안과 우울과 또 불면이 자꾸 엉켜서 저의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두통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 두통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6남매 맞이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이나 이 집안의 각풍을 좀 익혀야 된다 그래서 3개월만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철석같이 믿고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할머님하고 시부모님 그리고 6남매 저까지 10명의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또 밤문화가 거기는 있는데요. 거기는 저녁에 이렇게 야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저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상한 마음이 잔뜩 쌓여 있어서 두통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죠. 이때 제 상한 마음과 만났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왜 그토록 애처로운지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냐고 제 마음을 보듬어주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그렇게 심하게 일어났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 계속 쌓아두면 그것이 나중에 펑 터집니다.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죠. 우울이나 분노나 불면이나 공황장애 등등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상해서 오는 우울, 마음이 상해서 오는 분노, 마음이 상하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문을 열자마자 또 펑펑 우셨어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아들이 커터 칼로 이 팔을 자꾸만 자해를 해서 흉터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죠. 고개를 땅 밑으로 떨군 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지금 말하기 싫으면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좀 쉬고 있다가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의자에 편히 앉아서 쉬었다 가도 된다고. 그러나 혹시 좀 지루하면 그림을 하나 그려도 괜찮겠다고 제가 A4 용지하고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친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서 그려본 건데요. 이보다 더 촘촘하게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촘촘하고 어두워서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이 그림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새 장이라고 그랬어요. 새 장 하면 보통 안이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간이 좀 넓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은 아주 답답하게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새가 몇 마리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 새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새는 없으면 그 안에 아무도 없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자기가 그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그렇게 좁고 또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숨이 막힐 텐데 밖으로 나오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조금 도와줄게, 문을 열어줄게. 그랬더니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친구와의 갈등도 아주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니까 부모님이 성적 떨어진다고 좀 다그쳤죠. 비난조로 아마 다그친 모양입니다. 이놈의 커서 무엇이 되려고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다쳤는지 자해를 하는 순간에 별로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크면 팔에 그토록 상처를 내고도 고통을 못 느꼈을까요? 이는 극단적 감정의 고통으로 인해 붕괴될 것 같은 자아를 인식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귀하신 우리 예담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내담자가 상담했던 것은 전부 비밀 보장입니다. 그 사례를 쓸 경우에는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한 상담 사례가 얼마 없어서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분께서 선뜻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살짝 말렸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신상이 다 공개가 되고 본인 얼굴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마음 상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 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 집단 상담을 했을 때 일인데요. 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그 상담에서 네. 11명하고 리더 1명이 모여서 네. 네. 그룹으로 동그랗게 앉아서 상담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별칭을 사용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제 차례에서 소개했을 때 저는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별칭을 예담이라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여성분이 화를 내면서 여기가 종교 집단인 줄 아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저 때문에 저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서 나도 비싼 돈 주고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처음 보는데 무례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 집단 상담 시간 동안 마음이 내내 불편하셨겠네요. 네, 상해 있었고 마음을 잘 추스르기 힘들더라고요. 네.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보니까 네. 그분이 앉아 계셔서 커피를 건네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화를 낸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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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있은 뒤에 이제 3박 4일이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의 속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의 어머니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교회에만 너무 열심으로 다니시면서 그렇군요. 그 네. 일이 상처로 분노로 쌓여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때 그분이 언성을 높였을 때 좀 마음이 상하셨잖아요. 네, 저는 마음에 따기를 맞았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네.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 감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감정을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분의 음. 얘기를 듣고 네. 좀 이해가 되면서 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만약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계속 마음 상한 상태로 계셨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 집단 상담 시간이 네. 너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랬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 그럴만 하겠다라고 이해가 되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상한 감정은 치유가 된 건가요? 제가 내 마음이 왜 그랬을지 제 마음도 들여다보고 또 그분의 마음도 좀 알게 돼서 내 마음이 상해 있었구나, 또 그분의 마음이 상해 있었구나 하면서 제 마음이 막 심하게 계속 아픈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랬구나.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상한 마음을 계속 무의식 속에 쌓아두게 되면 어느 순간에 펑 하고 터집니다. 별일도 아닌데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사람, 갑자기 분노하는 사람, 이분들 마음 상한 분들입니다. 본인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예담 씨께서 사례 말씀하셨죠? 왜 본인이 화를 내는지, 왜 본인이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 예담 씨가 말한 상한 마음의 그분은 외부로 터져 나온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그 상한 마음이 외부로 터져 나왔다면 아까 그 학생은 자기 파열을 자해를 했잖아요. 그거는 내부로 폭발을 해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 상한 마음은 내부로 폭발을 하든 외부로 폭발을 하든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 치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 뒤에는 되게 마음 상하는 일을 심하게 겪었던 기억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를 발견하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똑같이 마음을 다치더라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대처하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10분씩 시간을 내셔서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든지 10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살피면 좋겠습니다. 혹 난 정말 힘들어요. 난 정말 외로워. 라는 메시지를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소리내어서 아주 조그맣게 소리내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 마음을 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보듬어 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마음을 잘 살피고 너의 마음에 귀 기울일게 라고 이야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쓰셨죠. 이 상처 입은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상처가 치유가 되면 치유자로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는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상한 마음에 귀 기울이면 건강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